안녕하세요. ABA 부모의 소은 아빠입니다. 네.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이제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그리고 뭘 가르쳐야 될지 약간 난감할 때가 있더라고요. 네, 특히 그 중에 하나가 동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카페에서도 동사 이제 어떻게 가르치시는지 이제 그 질문이 올라온 적이 한번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요 에이블스라고 하는 그 언어 학습 기능 평가 기준서라고 하는 책이 있었잖아요. 요 책에서의 그 동사 가르치는 레파토리들 어떤 내용들을 가르치면 좋을까? 그 부분 제가 좀 설명 좀 간단하게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네, 이 책 아시죠? 네, 그림으로 배우는 ABA 실천 매뉴얼이라는 책에 27장에 동사 표출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이 부분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가르치는지 살짝 좀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제 동사를 가르치려고 하면 이제 좀 선행돼야 될 내용들이 아이가 일단은 이제 어떤 걸 가르치느냐에 좀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수용 언어 쉽게 설명드려서 수용 언어를 가르치고 표현 언어를 가르친다고 하면 이제 수용 언어를 가르칠 때 보면 이제 약간 지시 따르기 이 부분이 좀 많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시 따르기라고 하면 이제 대표적으로 하는 것들이 이제 아이한테 어떤 행동을 시키거나 아니면 어떤 행동을 이제 따라 하도록 하거나 뭐 따라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이가 그런 동작적인 것들을 좀 따라 할 수 있고 지시를 따를 수 있고 할 수 있게 가르치는 부분들을 이제 수용 언어적인 부분에서 이제 동사를 가르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표현 언어적인 부분에서는 수용 언어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된 다음에, 그쵸? 어느 정도 지시 따르기도 되고, 따라할 수 있고, 그렇게 된 다음에, 이제 음성 모방이 조금 준비가 돼야 될 거예요. 음성 모방이 어느 정도 되면, 그때 이제 수용 언어를 가르칠 수 아니, 표현 언어를 가르칠 수 있겠죠. 뭐, 간단하게 이제, 박수 치는 거를 보여주면서 표현 언어를 가르친다면, 뭐 해? 하면은 이제 박수 쳐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따라할 수 있게, 그리고 표현 언어로 이제 말할 수 있게 이제 가르치게 될 텐데, 이 그림으로 배운 ABA 실천 매뉴얼에서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처음에는, 애기들인 경우들이 있잖아요. 처음에 가르칠 때. 그래도 그런 아이들한테는 이제 의성어 같은 거, 의태어 같은 것들, 그런 것들, 유아어들을 위주로 처음에 가르치는 게 좋다고 그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서 대표적인 레파토리가 뭐 바이바이 이런 게 있고, 그리고 네, 보니까 이제 박수 치면 되게 짝짝 이런 거 있네요. 그리고 뭐 자장자장 이런 게 있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런 것들을 잘 따라할 수 있게 되면 이제 본래의 그 동사 그 표현을 가르치는데 여기서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뭐 물건을 이게 나무 블럭을 이제 드는 경우 뭐 해? 이렇게 했을 때 뭐 들어요. 나무 블럭을 책상에서 떨어뜨렸을 때 뭐 해? 그러면 떨어뜨려요. 뭐 이런 식. 떨어져요.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던져요. 던졌어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친다고 좀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상생활에서 일반화 시킵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이제 아직 안 보신 분들 계시면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어떤 동사들을 이제 가르칠까 고민이 되게 많이 되실 텐데, 사실 쉽게 말해서 그거를
레파토리라고도 하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아이마다 조금씩 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고 사용하고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들 위주로 가르치시면 좋을 것 같고 보니까 이게 여기 실전 매뉴얼에 보면 76페이지에 동작 모방이나 이제 그 음성 지시 그런 지시 따르기 그런 목록들이 좀 나와 있어요. 그런 걸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여기 살짝 말씀드려보면 이제 바이바이 아까 있죠. 머리 만지기, 배 만지기, 발 들기, 이제 뭐 볼 만지기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네. 뭐 인형이라면 안기, 그러니까 안아요, 뭐 이런 것들 다양하게 있네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에이블스 요게 이제 평가서이면서 커리큘럼을 작성할 수 있는 가이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다양한 그 항목들이 나와 있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안내 드려 볼게요. 이 저작권상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이제 다 보여드리지는 못하는 점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에이블스에 나와 있는 항목 중에서 수용 언어 항목이 있거든요. 수용 언어 항목이 이제 아이가 이제 그 C9번인데 지시에 따라서 간단한 동작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항목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박수 치라고 할 때 박수를 치는지, 뭐 보라고 할 때 뒤돌아볼 수 있는지, 팔 올리라고 할 때 만세 이런 거죠. 이런 것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수용 언어 C30번에 보면은 이제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 다가가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을 때 이제 그 지시에 따를 수 있는지 이런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엄마 안아줘 그러면 가서 이제 엄마를 안는 거죠. 아빠 안아줘 그러면 아빠를 안아주고. 사실 여기에는 이제 엄마랑 아빠를 방금 드렸던 예 같은 경우에는 엄마랑 아빠랑 변별을 가능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아이가 할 수 있는지 이제 그 확인을 한 다음에 시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항목이 수용 언어에서 C31번 항목인데 어떤 게 있냐면 이제 물건이나 이제 그림의 선택과 관련된 다양한 지시를 내렸을 때 그 지시에 적합한 동작 반응을 한다. 예를 들어서 물건이나 그림 같은 걸 놓고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뭐 사자랑 있다면은 사자 만져봐, 사자 주세요, 그죠요? 그 다음에 뭐 사자 들어. 뭐 이렇게 들어 올리게 하거나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지시어들을 아이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거를 보는 항목이 C31번 항목이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용 언어로 이제 그런 동작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고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거겠죠. 그리고 C32번이 이제 동작 수행에 사용되는 물건과 함께 여러 다른 물건들이 주어졌을 때 학생은 그 물건을 가지고 이제 단순한 동작을 하라는 지시에 따른다. 그래서 얘가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잠자는 거 보여줘봐. 그렇죠? 그리고 글씨 써봐. 그러면 글씨 쓰는 거 이렇게 보여주거나 아니면은 뭐 잘라봐. 뭐 이런 거. 구르는 거 어떻게 굴러? 한번 굴러봐. 했을 때 아이가 구르거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C3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동작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물건이 주어졌을 때 학생은 그 물건들을 가지고 다양한 동작을 이제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아이한테 빗을 주고 이제 뭐 머리 빗어봐 했을 때 아이가 머리를 빗는 거죠. 공을 주고 공 튕겨봐, 뭐 튀겨봐, 공 던져봐, 뭐 이런 공 굴려봐.
이런 것들이 아이가 할 수 있는지. 강아지 인형을 준 다음에 예를 들어서 강아지 뭐 이제 강아지 그러니까 솔질 해주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인형을 주고 뭐 인형을 안아봐, 인형 뽀뽀해봐,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도 다양한 지시들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 수용 언어에서 C34번인데 여기에서 보는 학생은 가장된 행동을 하라는 지시에 따른다. 그러니까 뭐 웃어봐, 그렇죠. 웃어봐, 뭐라 할까요? 우는 얼굴 해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리고 하품하는 거 보여줘봐. 네.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죠? 그리고 C35번이 동작 그림. 그러니까 이제 카드로 변별하는 건데 동작 그림 예를 들어 3장 정도로 책상에 올려놓고서 이제 뭐 글씨 쓰고 있는 그림 줘봐. 이렇게 공 던지는 그림 줘봐.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자주 들어보시는 동사 카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변별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지 이제 이 부분에서는 동사 카드를 하려면 그 전에 이제 뭐 행동적인 것들을 아이가 어느 정도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은 다음에 진행하는 게 좀 나을 겁니다. 아무래도. 그러니까 동사라는 게 동작을 보고 그거 이제 동작을 어떻게 할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동작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카드로만 진행하다 보면 아이가 좀 더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카드라는 게 아무래도 이제 정적인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 중에서는 이제 영상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영상은 움짤 같은 거, 짧은 영상을 이용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반복해서 보여주면서 이제 뭐 하는 거야? 앉아요, 뭐 뛰어요, 뭐 이런 것들. 네. 이번에는 표현 언어 중에서 여러분 사실 ABA에서 언어 행동 분석에서는 그러니까 기존의 그런 수용 언어, 표현 언어라는 표현보다는 그러니까 표현 언어를 좀 기능에 따라 좀 나눴어요. 그런 거는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드릴 텐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걸 요청을 할 때 이제 동사를 사용해서 요청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에이블스에서 보면 F8번 요청하기에서 F8번에 보시면은 이제 학생은 다른 사람에게 특정한 행동을 하도록 요청을 한다. 이 항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엄마한테나 뭐 누가 아빠한테나 아빠 일어서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일어서 노래해, 열어, 뭐 밀어, 올려 뭐 이런 것들, 치워줘 뭐 이런 것들. 네, 다 동사들이죠, 그죠? 네, 그런 것들을 아이가 요청할 수 있는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청하기 F11번에 보면 학생은 물건, 행동,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제 문장의 형태로 요청을 한다. 조금 또 이렇게 문장의 형태로 가니까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갈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바나나 주세요. 뭐 연필이 필요해요. 팝콘 먹어도 돼요. 뭐 이런 예들이 있긴 하네요. 주스를 마시게 마시게 해주세요. 차 태워주세요. 뭐 이런 거. 그리고 다음으로 F12 항목은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건데, 학생은 이제 지원을 필요로 할 때 도움을 적절하게 요청을 하는지, 여기서 얘들이 뭐 도와주세요, 이것 좀 도와주세요, 책장 넘겨주세요, 옷이 이제 뭐 이렇게 제대로 안 됐을 때 옷 바로 해주세요,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이제 요청을 할 수 있는 데 대한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이제 요청하기도 있지만 우리가 표현 언어 중에는 이제 언급하기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이제 언어행동 분석적인 용어로는 텍트라고 하는데, 이 언급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에이블스에서는 언설하기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여기에 G24번이 있는데요.
죄송해요. 뭐죠? G7번부터. G7번은 이제 학생은 일상적인 동작의 이름을 말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움직이는 동작을 보잖아요. 그걸 보고 뭐 하고 있어?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이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뛰고 있어요. 엄마가 뛰고 있는데 아빠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한테. 엄마 뭐 해? 그런데 엄마가 뛰어요. 아니면 뭐 엄마가 춤춰요. 뭐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G8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은 일상적인 동작의 그림을 보고 그 동작의 이름을 말한다. 아까 동사 카드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동작에 대한 동사 카드 그것을 보고 이제 동사 카드 뭐 하고 있는 거야? 이 카드 여기 그림 뭐 하고 있는 거야? 하면은 이제 예를 들어 뛰는 모습이나 아니면 이제 뭐라고 할까요? 공을 던지는 모습이나 그런 걸 보고 이제 공을 던져요, 뭐 이제 뭐 뛰어요 이런 식으로 아이가 이제 표현 언어로 말을 하게 되는 건데 여기서도 아까 살짝 말씀드렸듯이 카드보다는 동작을 보고 하는 것이 더 직관적이고 이제 초기 아이들한테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언설하기에서 G24번 항목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이거는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물건을 가지고 뭘 하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 기능에 대한 건데 예를 들어서 책을 가지고 이걸로 뭐 해? 아이한테 물어봤을 때 이제 아이가 뭐 책을 읽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거나 아니면 펜을 가지고 이걸로 뭐 해? 했을 때 아이가 뭐 글씨 써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게 되는 걸 말합니다. 네. 이런 거는 에이블스에서는 이게 정확하게 이제 어떤 표현,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게 그 영역이 나눠져 있지 않지만 그 VBMap이라고 하는 그런 평가서에서는 LRFFC라고 해가지고 뭐 조금 영역을 좀 나눠가지고 이제 이제 뭐라고 할까요? 나누어져 있어요. 네. 이상 여기까지 동사 가르치는 부분들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